우리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음 주의 일정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볼게요. 이제 박스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흐름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는 8월 말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8월과 9월 그 박스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해야 4분기 때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선언 및 그 시작 시점의 윤곽이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급진적인 게 아니라 질서 있고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로의 어떤 회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공개될 8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이제 상회할 경우 매파 성향 연준 의원들의 입김이 다소 세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중국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지표가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글로벌 경기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모멘텀은 앞으로 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확장 국면, 기준선 위에서 거래되는 위치하고 있는 확장 국면은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에 이어서요. 그래서 연준이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이제 펼칠 때 핵심 지표로 참고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요. 이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의 우려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다소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고 물가 상반기에 그 가파른 물가 상승 흐름은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연준의 전망을 좀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 과정에서 이런저런 정치공학적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버겁긴 합니다. 하지만 연말 정도 되면은 미국 인프라 투자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대감은 연말 정도에 다시 재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특정 분야 과정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 이슈가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발 규제 리스크는 이제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 현상을 지금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악재와 호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박스 상단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국면이 앞으로도 쭉 전개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고 전망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박스 폭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박스 하단이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박스 폭이 좀 제법 커졌다. 그래서 변동성이 다소 수반된 그런 박스형 흐름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박스 하단이 과연 어디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스 하단이 3150 근처인지 아니면은 박스 하단이 3100 근처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스 하단이 확인이 될 경우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함께 있는 변동성이 수반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매크로 지표 피크 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업황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제한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력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철강 대표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대표주들은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뚜렷한 뭐 주도주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플 신제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요. 경제활동 정상화는 이제 소멸되는 이슈가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이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관심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전국 주간 이동량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화장품이나 뭐 의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신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의 침투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앞으로 계속 침투율이 올라갈 예정인데, 업사이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성장 섹터 내에서 업사이드가 가장 큰 분야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차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중에서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확진자 수의 정점을 8월 혹은 9월 달에 이제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진정이 될 경우에는 차량 이동량이 더욱더 이제 기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우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 및 일부 자동차 핵심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업종도 주가가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 급락 등의 여러 가지 뭐 변동성 확대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그런 환경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반도체 장비주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좀 4분기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보는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평택 상공장 투자 앞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미국 오스틴 2공장도 이제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공장도 미국 파운드리 2공장도 지금 설립을 하니마니 얘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파운드리가 됐건 메모리가 됐건 반도체 장비의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장비 국산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의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장비 국산화율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수주 모멘텀이 대기되어 있는, 그리고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국산화 프로젝트를 정부 지원, 그리고 삼성전자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